한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된 교인의 직장에서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월 부평 미군기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8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곧 열립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원에 들어갔던 부천 지역 아동시설이 단계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 학교를 개성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의 직장 동료들이 무더기로 확진을 받으면서 10일 첫 2차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틀 사이 같은 직장에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짚어보죠. 이세진 기자, 김포 교회발 감염 사례에서 지금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요? 네, 김포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에서 이제 첫 2차 감염 사례가 나온 게 이제 지난 12일인데요. 네. 이후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일에는 집단 감염지로 추정이 되는 해당 교회 교인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감염 사례도 더 나왔습니다.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교인의 직장 동료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틀 사이 같은 직장에서 6명의 환자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발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확진자가 연달아 나온 곳이 장기동의 한 회사입니다. 기존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이 다녔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 교인이 감염원이 돼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감염을 시켰을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여러 명을 거치면서 전파가 됐을지 네. 현재는 감염 추정 경로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들이 교인 확진자의 접촉자이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2차 감염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추가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된 것인지의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눈 것처럼 2차 감염 사례인데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N차 감염,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파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네, 당초 저희가 이번 교회발 감염 사례에서 첫 2차 감염 사례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네. 이 접촉자를 중심으로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고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진 겁니다. 현재까지는 전수 검사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접촉자 안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특히 기존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활동했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또 교인의 직장 동료들처럼 확진자의 접촉자 동선까지 생각을 하면 그 범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3차 감염, 그리고 4차 감염, 이른바 N차 감염 사례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도 감염 고리를 빨리 끊어내는 게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여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이런 N차 감염,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이제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본다면 11일부터는 김포 내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정규 예배나 미사를 제외한 각종 종교 모임이나 활동은 할 수가 없고요. 단체로 식사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나 활동,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닌 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대형 음식점과 대형 주점 324곳을 지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90명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가 함께 참여하는데요. 인천시는 13일부터 21일까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간 시간대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검 사항은 음식점별 방역관리자 지정, 개인별 식기 사용, 식사 중 대화 자제 등 식사 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원에 들어갔던 부천 지역 아동시설이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부천시는 아동센터와 상담소 등 지역 내 시설 65곳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0명 이내 소규모로 운영되는 실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18일부터는 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부평 미군기지가 곧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월 부평 미군기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금단의 땅이었던 부평 미군기지. 8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이제 곧 열립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화 작업이 한창인 부평 미군기지. 오는 10월 부평 미군기지 남측 야구장 부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개방 면적은 약 4만 2천 제곱미터, 지난해 반환받은 부지 면적의 5분의 1, 부평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10월 개방을 위해 경계 펜스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와 국방부는 길이 800m, 높이 2.4m의 펜스를 개방 부지 경계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부분 개방에 동의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군 반환 구역하고 미반환 구역 간의 그 구분을 하는 펜스 설치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 펜스 설치는 저 자재가 일부 미국산이 이제 수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산 자재를 반입을 해서 이제 설치를 8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9월 달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산 자재를 해서 9월 말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부평 미군기지 부분 개방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평 미군기지 부분 개방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복지 시설이 좋은 데가 없잖아. 이 지역이 가깝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생기면 좋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요. 노인들이 심심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도 지금 딱 문 닫아버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데 가서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게 좋죠. 인천시는 미군기지 내 건축물 조사와 오염 정화 작업을 마치면 나머지 부지도 단계별로 개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80년간 굳게 닫혔던 부평 미군기지. 그곳이 이제 곧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관로가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던 김포 장기동 지역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크린넷이 이르면 이달 안에 임시 복구될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이달 21일까지 긴급 복구 작업을 마치고 크린넷 시설을 임시 가동한 이후 문제가 된 곡선 구간을 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손 관로는 오는 11월 당초 계획된 시설 보완 공사와 함께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시설 파손으로 장기동 18,000세대의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지난 10일부터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 이음카드 현장 발급센터를 운영하고 15일부터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 캐시백도 확대 지급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순임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소상공인 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 네 번째 지역 화폐죠. 부평 이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이에 부평이음카드는 2020년 3월 2일 인천이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한 모바일 앱과 충전식 선불카드가 결합된 전자상품권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인천 지역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부평 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부평 이음 혜택 플러스 가맹점 캐시백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요. 이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부평구 관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부평 이응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 지급했던 추가 캐시백 2%를 5%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부평 이응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들은 기본 캐시백 10%에 가맹점 현장 할인 3에서 7%, 여기에 구 지원 5%를 더해 총 18%에서 최대 22%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평 이음 현장 발급 센터도 운영이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지요. 현장 발급 센터는 주민들이 부평 이응 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요.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평 이음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시지요. 부평 이응 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 등을 제외한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인천 지역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인천 이음 앱 내에 인천 이몰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인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인천 굿즈를 이용하시면 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평 이응 카드로 주민분들이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구에서는 이렇게 부평 이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부평구는 부평 이응 카드 사용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통해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적극 모집, 올해 1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는 연 매출액에 상관없이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 이음의 활성화로 지역 내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높이는 선순환적 경제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님 소상공인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공간을 학생 중심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틀에 박힌 모습이 아닌 개성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 반듯해야 할 책상이 구부러져 있고 교실 바닥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리 놓는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게 학생들이 원하는 모습의 교실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좁은 책상이 아닌 저희가 저희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니 이제 그리고 혼자 앉는 게 아닌 여럿이서 앉으니까 서로 이제 생각 같은 것도 논의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교실의 이름은 미래교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예산 169억 원을 들여 미래교실 조성 등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딱딱한 공간이 아닌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용자 중심의 그러한 학교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리모델링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교육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좀 더 나은 공간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까지 학교 48곳에 미래교실을 조성했습니다. 이어 오는 2024년까지 신설학교 21곳에 대해서도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 교육 과정으로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 공간 혁신 사업은 지속이 될 거고요. 또 그린스쿨 사업과 병행해서 신설학교나 또는 원도심에 있는 균형 발전교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모 반듯한 이미지의 학교 공간이 개성 있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장마철이 계속 이어지면서 눅눅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천장 한쪽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연이어 계속된 장맛비에 비가 새면서 곰팡이가 핀 겁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미처 손 써볼 새도 없이 곰팡이는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또 다른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벽면에 곰팡이가 얼룩처럼 피어 있습니다. 급하게 장판으로 가려뒀지만 곰팡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장맛비에 곰팡이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90% 이상 올라가는 데다 더운 날씨로 기온까지 높아 번식 속도가 평소의 3배 가까이 빨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번식을 위해 곰팡이가 공기 중에 퍼뜨리는 포자. 포자가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극제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가볍게 지속적으로 되면 천식 환자나 그런 경우는 이제 천식이 악화되거나 또 천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또 곰팡이 자체가 몸에 또 그런 곰팡이의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번 곰팡이가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해 통풍될 수 있도록 하고 비 오는 날 보일러를 잠깐 틀면 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균을 공기 중에 퍼뜨릴 수 있는 에어컨의 경우 내부에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청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이른 시간에 물기를 제거한 뒤 환기를 시켜 실내를 건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장마철 불청객 곰팡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부평구가 지역 여성 리더십 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성평등한 마을 조성 방안과 여성 리더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인데요. 부평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명씩 소규모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1기 교육생은 오는 31일까지, 2기 교육생은 9월 4일부터 1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집중 발굴 조사합니다. 계양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가 입수된 대상 중 지역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납부 대상자이면서 취약세대 건강보험료 경감 내역이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위기 가구를 조사할 계획인데요. 확인된 위기 가구에는 복지 상담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3,501명에게 공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 복지정보 제공 등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계양구가 올해 계양산 국악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계양산 국악제는 다음 달 12일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선은 비대면 영상 심사로 최종 결선 심사는 12일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목요일까지도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는데요. 다만 내륙 곳곳에는 반짝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대신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목요일 기온 26도로 시작해 한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 또 비를 뿌리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릉과 경북, 제주 등에서는 체감 온도가 36도를 웃돌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물은 충분히 마시고 한낮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 비 소식 있고요. 파고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와 세차하기에 적당하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외출하는 거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불쾌지수 높으니까 냉방 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